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태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센수학수원 3단원 지수함수 B단계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324번부터 볼게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 ab의 길이가 54일 때 k값을 구하라. 먼저 9의 x제곱과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얘는 베이스가 3이에요. 그렇죠. 얘는 베이스가 9죠. 누가 빨리빨리 증가해? 얘가 빨리빨리 증가합니다. 그럼 먼저 3의 x 플러스 1제곱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얼마니? 1이죠. 즉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면서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가 바로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y. 두 번째 9의 x제곱은요 0,1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니? 빨리빨리 확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다? 9의 x제곱의 그래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x는 k가 결국 이쪽에 음수에서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4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결국 이제 k는 어느 정도 이렇게 x에서 양수 값을 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4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y. 그럼 결국 빨간색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k 값을 여기 빨간색 x에다 집어넣으면 9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제곱은 얼마? 54. 요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반복적인 모양을 어떻게 한다? 치환하죠. 따라서 3의 k제곱을 뭘로 놓을까? t로 두면 9의 k제곱은 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3t. 54는 왼쪽 동네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5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얼마일까? 9와 6이죠. 그렇죠? 네, 9와 6이고요. 따라서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t는 양수 9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지수함수는. 따라서 이제 3의 k제곱이 9이므로 k는 얼마?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24번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는 양수이구나. 이 정도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서 치환을 통해 구해주면 되겠네요. 단계상 332번 볼게요. 방정식의 두 실근의 비가 1대2일 때 실수 a의 값은 두 실근의 비가 1대2다. 그럼 이제 x를 만약에 알파, 2알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4의 2알파 플러스 a 곱하기 4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근 알파를 우리가 여기 방정식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왜 이걸 넣었는지는 조금 이따 쌤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x가 알파, 2알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방정식이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4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죠. 자, 따라서 4의 x제곱을 뭘로 놓을까? t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첫 번째 4의 2x제곱은 뭐니? t의 제곱이고요. 4의 x제곱 곱하기 4 그래서 4at가 되고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뭘까? 두 근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치환했을 때 두 근은 알파, 2알파요.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립니다. 네. 아셨죠? 왜냐면 여기서 두 근을 알파, 2알파라고 하면 t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알파 제곱 4a 알파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인 거잖아. 그럼 위에서 쌤이 힘들게 적어놨던 이 식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x 대신 알파를 넣어서 이렇게 식을 적은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면 t 대신 넣어주면 식이 뭐가 되는 거니? 알파 제곱 4a 알파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의 식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은 무엇이다? 여기 x 자리에 알파 2알파를 집어넣은 4알파 제곱 4 2알파 제곱이다. 딩동댕. 요게 바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해되는 순간 이 문항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두 근의 합은 뭘까요?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2알파 제곱은 2차 방정식의 근과 대소의 성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에서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2알파 제곱은 a분의 c를 해서 1분의 44 마이너스 4a가 되기 때문에 44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게요. 뭐가 보이니? 마이너스 4a가 보이네요.
그래서 아래서 위로 뺄까요? 여러분들? 네, 아래서 위로 빼면 4의 알파 제곱, 4의 2알파 제곱, 요거 곱한 거는 뭐야, 요거? 알파 2알파를 더했으므로 4의 몇 알파? 3알파 제곱이 되고요. 아래서 위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44. 이렇게 되겠죠. 밑에서 위로 빼는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4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4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 4의 알파 제곱이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4의 알파 제곱을 뭘로 놓을까? S. 이렇게 나올까요? 그럼 4의 3알파 제곱은 뭐니? S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S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44는 무엇이다?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44의 약수 중에서 0이 되는 애를 먼저 찾아줘야 되잖아. 그렇지? 뭐가 있을까? 0 되는 1을 넣어주면 네, 택도 없네요. 2를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 이것도 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의 알파 제곱이니까 4 한번 넣어볼까요? 4 4 넣어주면 얘는 얼마? 64죠. 그럼 얘 마이너스 44랑 만나면 20이지. 그럼 4 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오케이 되죠? 네. 그래서 S 마이너스 4. 일단 S는 얼마야? 4예요. 4.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1이 되고요. 네. 문항에서 말하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알파 1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1이면 요거 4고요. 얘 얼마니? 4제곱 16이죠. 곱하면 64. 오케이. 그럼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4니까 2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수분해 한번 해줄게요. S세제곱이 나오려면 S제곱입니다. alright. 마이너스 4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랑 뭐랑 만나야 되니? 11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조립제법 쓰지 말고 얘네들이 곱해서 뭐야? 마이너스 4S 세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S제곱이 나오려면 뭐가 더 필요하니? 3S 제곱이 필요하므로 여기는 플러스 3S 플러스 11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가 안되고 판별식도 0보다 작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H라면 0보다 작아요. 즉 뭐냐면 실근이 나오지가 않고요. 결국 S는 4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파 1이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고 이 332번 네, 덩어리를 치환할 때 누구를? 4의 X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 2알파를 집어넣은 4의 알파제곱 4의 2알파제곱이 근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네,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겠네요. 비단 계산 333번 볼게요.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보니까 반복점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니? 2의 X제곱? 네, 만약 2의 X제곱을 T로 두면 T제곱이고 얘는 T의 제곱분의 1이 돼서 결국 양쪽에 T제곱을 곱하니까는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니? 4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2의 X제곱을 T로 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얘를 보고 얘를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보이니?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의 생각이 들어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뭘로 묶자? 마이너스 2로 묶자. 그럼 뭐가 남니?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남고 마지막 플러스 K는 0 이렇게 두면 보다 예쁘게 보이겠죠. 그럼 이랬을 때 나는 뭐를 치환하겠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를 딱 보는 순간 뭐니? 역수합이죠. 역수합은 수학적 상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다? 2 이상 마이너스 2야. 따라서 보자마자 양수의 합이므로 2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물론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해서는 써줘야죠. 이렇게 2 곱하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역수의 곱이니까 1이고 2다. 2 이상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주관식은 적어주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 수학적 상식으로 반드시 기억합니다. 역수합은 2 이상 마이너스 2야. You're right.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 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니? 위에다 적을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잡아내지 못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는 2 이상이다. 이거 반드시 잡아주도록 하고요.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
결국 이제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이니? 방실, 극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무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관점을 어떻게 보냐? 좌변을 y로 놓고 몇 차 함수? 2차 함수. 대칭축은 뭐니? t는 1이요. t는 1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t는 1, t축에서 1,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놓고요. 2 이상이잖아요. t가 2 이상. 그럼 2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 이상에서 식은이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만약에 이제 이 x좌표가 t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근이 없죠. 그렇죠? 네, 1번 안 됩니다. 네. 2번 요거 돼요 안 돼요? 딱 접했어 이렇게 t축에. 돼요 안 돼요? 아우 지금 안 돼요. 왜? 2 이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죠. 그럼 언제부터 되냐? 조금 더 내려와서 2컷마양을 딱 지나는 3번부터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되니 안 되니? 더 내려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3번이 되나요 쌤? 만날 때 여기 2,0에서 바로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니?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것이 바로 실근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더 내려와도 어때요?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이 점이 바로 무엇이다? 실근이 되겠습니다. 실근. 그러면 이제 결론. 2일 때, t가 2일 때 0이거나 음수이거나. 알겠죠? 결론은 뭐예요? t가 2일 때 0이거나 음수이거나. 이게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2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까요? 이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1, 제곱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보다 어떻다? 작아졌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면 k는 2보다 작아졌다. 이것이 바로 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3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역수압을 치환하면서 2 이상 요거를 놓치지 말고 되겠죠. 네, 수학적 상식으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역수압은 2 이상 마이너스 2야. 지금은 둘 다 양수압이므로 2 이상. 이렇게 바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비단계상 338번 볼게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일 때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한 개가 아닌가 보네. 그럼 이제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니?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x제곱 곱할 수 있죠. 따라서 3의 마이너스 2x제곱 우변은 3의 a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이스가 3 동일하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면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이거를 풀어졌을 때 정수 x는 4개다. 자연수 a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 넘겨서 적으면 2x제곱 플러스 ax는 0보다 어때? 작다. 따라서 x를 묶어주면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마이너스 2분의 a는 양수야? 음수죠. a가 자연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문항에서 정수 x가 4개래. 그럼 0보다 작은 정수 뭐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과연 뭘까? 이 4개를 포함시키려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죠. 그렇죠? 그럼 a가 8은 되니 안 되니? 8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8이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4 안 나오지. 8 안 돼요? 9는 돼야 안 돼요? 되죠?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5가 되고 그 다음 이제 10은요. 1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11은요. 11은 마이너스 5.5보다 큰 정수 마이너스 5가 포함되기 때문에 11은 안 되고 따라서 구하실 문화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8번은 베이스를 3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2차 부등식을 풀어서 a가 자연수라는 조건 x는 정수 4개다.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비단계상 339번 A집합, B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 서브셋이다. 이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집합을 보면 베이스가 10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비교하는데 5-x 그리고 밖에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는 뭐야? 10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렇지. 여기다가 5-x제곱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변은 지수가 뭐가 된다? 2분의 5-x가 되고 좌변은 그대로 x-2의 제곱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양변에 이제 2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전개해보면 x제곱 2x제곱 2ab 마이너스 4x 2 곱하면 마이너스 8x고요. 마이너스 x가 넘어와서 플러스 x가 되면 마이너스 7x가 되겠어요. 상수항은 4, 2, 8 5 넘어와서 마이너스 5 3이 되겠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인수분해 2x, x 놓고 3, 1 이렇게 두면 오케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a의 정의역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대요. 근데 b를 유심히 보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나오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런데 a가 b에 포함시켜야 된대. 그럼 이것은 2차 함수의 우리가 부등식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x축을 벗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x들이 여기서 막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x들이 놀고 있는데 이 x들이 b집합에 포함돼야 돼. 근데 b집합은 뭐냐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b집합이에요. 그럼 이 b라는 집합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 이렇게 보면 2차 함수로서 무슨 선이니? 포물선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축으로 이런 그림이 와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알겠어? 얘가 fx입니다.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x의 범위는 뭐니? x축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의 그래프 좀 더 넓혀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뭐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림으로 와줘야 할까? 2분의 1보다 3보다 이렇게 더 아래쪽인 이런 그래프가 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야만 이 두 점을 만났을 때 범위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x가 만난 이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b집합은 뭐가 된다?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항이었구나. 결국 따라서 x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작고 x가 3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물론 2분의 1을 지나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길 지나가면 알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 알파가 돼도 상관이 없고 포함된다라는 것은 결국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과 3을 동시에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 2분의 1일 때 음수이고요. 3일 때 음수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고 둘을 연립해서 답을 찾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x 2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니? 여기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x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두 번째 x에다가 얼마? 3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어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6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9와 6을 더하면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3으로 나눠주면 a는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여기서 나온 범위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변 뭘 곱할까? 4를 곱해보면 얘는 1이 되고 2a가 되고 24가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25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 둘을 공통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럼 이 공통 범위는 위에야 아래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2분의 25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25가 더 작죠? 자, 따라서 공통 범위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마무리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정답은 그냥 요거예요. 아셨죠? 네, 결론 다시 내보면 베이스를 10, 10으로 두고 a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b가 2차 함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에 있는 범위가 이 부등식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2차 함수는 2분의 1과 3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결국 x 2분의 1과 3일 때 함수값이 음수다 라고 잡아놓고 마지막에 가서 공통 부분 잡아주면 끝입니다. 비단계상 344번 볼게요. 센수학 비단계상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항이 바로 이 문항입니다. 같이 볼게요. 부등식의 해의 집합을 S라 할 때 S 원소 아닌 것은 그랬죠? 왜 질문을 많이 하냐? 베이스가 미지수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쌤이 이제 베이스를 네모라고 놨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얘가 바로 뭐야? 밑이야, 밑.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죠. 그럼 1보다 큰지 작은지 알려면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1,0에서 접하면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밑이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y는 1을 딱 거줍니다.
왜 그러냐? x가 0일 때가 마이너스 1제곱 1이죠. 여기 1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여기 만나는 이 점 x좌표는 얼마일까? 딱 보면 2죠. 그렇죠. 대칭축이 1이니까 0과 2. 높이가 같겠지. 물론 x에다 2를 집어넣어도 1의 제곱 1입니다. 오케이. 그럼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즉, 그래프를 그려보니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x-1의 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데 여기죠. 이 부분의 x는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다시 베이스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x-1의 제곱의 그래프가 y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럼 y는 1보다 위쪽에서 놀고 있는 x좌표는 여기다. 아하,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x 범위가 뭐니? x가 2보다 크다 또는 x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밑이 1보다 크면 x-1이 그렇죠. 지수에 있고요. 1보다 작대요. 그럼 이때 x는 1보다 어떨까?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x-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돼요? 네. 그럼 x-1이 0이 돼야지. 0. 그럼 x가 얼마? 1이죠. 오케이? 그럼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래야 y값이 1보다 작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x에다 0을 주면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니? 예를 든 이 해는 x가 1보다 작다 이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베이스가 1보다 클 때는 x의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에 있는 x-1 여기서 x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잡아낸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디야? 여기서 놀아야죠. 그럼 여기서 놀려면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으면서 1이 되면 안 돼. 아하,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때 x는 어떻게 될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요 쌤? 이건 뭐랑 똑같니? 2분의 1에 x-1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의 해가 x1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x-1제곱 1보다 작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1일 때 뭐야? y값이 1이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바로 2의 x-1제곱이고요 1보다 작다. 그럼 1보다 작다는 x가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1은 뭐야? 그럼 2의 0제곱이죠. 그렇죠? 베이스가 2이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도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를 넘겨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셨죠? 네. 자, 그럼 먼저 문항의 답을 내봅시다. 그럼 첫 번째 x가 2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거 1일 때 이거라면 1보다 작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의 범위는 뭐니? 얘네들의 공통의 범위는요 얘네들은 공통 범위가 없죠. x 2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공통 범위가 없지. 그럼 얘네들의 공통은 뭐야? 얘죠. 네. 첫 번째는 0보다 작다가 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0과 1 사이 1과 2 사이일 때 1보다 크다와 공통은 얘네들의 공통은 없지. 그렇지. 얘와 얘의 공통은 없죠. 그럼 얘와 얘의 공통은 뭐니? 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문항의 정답은 동그라미한 부분 0보다 작다 또는 1과 2 사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S의 집합입니다. 그럼 S의 원소 아닌 건 뭐야? 4번이죠. 2분의 1은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해가 바뀌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뭐 했다?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y는 1이라는 기준선을 두고 y는 1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 y는 1보다 아래쪽에 있는 x범위를 잡아놓고 그때 해를 구해서 공통을 찾아주면 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단계상 352번 볼게요. 소금물의 문항이 나왔네요. 이 소금물과 관련돼서는 쌤이 소금물을 아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영상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105번 정리했죠? 배는 베이스로. 기억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 A와 B의 소금의 양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양도 같고 농도도 같다라는 거는 들어있는 A, B의 소금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8분의 7을 버린 만큼 물을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8분의 7을 버린 만큼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그럼 결국 A, B 거에서 8분의 7만큼 버린다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 8분의 7만큼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얼만큼 소금이 남아있니? 8분의 1만큼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소금의 양이 8g이었는데 8분의 7을 버렸어. 그럼 몇 g이 남았니? 그렇죠. 7g이 나갔으니까 1g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을 할 때 몇 배가 된다? 8분의 1배가 된다. 기억나요? 105번에서 배는 베이스로. 따라서 우리가 A는 8분의 1배가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몇 번을 하였다? 12번을 하였다. 그랬고요. B는 4분의 3을 버린대요. 4분의 3. 소금의 4분의 3을 버리면 몇이 남니? 4분의 1이 남는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 4g이 있었어. 4분의 3을 버리면 몇 g이 남니? 1g이 남기 때문에 B는 매번 4분의 1배씩. 알겠지? 4분의 1배씩이 줄어들기 때문에 4분의 1을 놓고 n번을 시행했을 때 농도가 같다라는 것은 소금의 양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베이스를 얼마로? 2분의 1로 맞춰주거나 해줘서 우리 n을 잡아볼게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므로 36이 되고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므로 2n입니다. 아하, 그래서 2n이 36과 같으므로 n은 10, 네, 8,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들이고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